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대학교 경영학과 오종철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경영정보 시스템 첫 번째 강좌인데요. 경영정보 시스템이라는 교과목이 어떤 것들을 다루는 학문인지, 어떤 것들을 배우는 교과목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으로 이번 시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영정보 시스템, 우리 경영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고요. 최근에 이 학문의 영역이 점점점 넓어지고 있는데요. 이걸 여러분들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경영 따로, 정보 따로, 시스템 따로 이렇게 학습하게 되면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요. 간략한 제가 이 사례를 들어서 먼저 설명드리면서 경영정보 시스템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마트 가보셨죠? 마트에 가보면 이렇게 우리가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내가 필요로 하는 재료들을 카트에다 담아서 계산을 하죠. 마트에 이제 줄을 서서 캐시 앞에 줄을 서서 거기에서 자동으로 이제 포스기에 바코드가 인식이 되면서 가격이 얼마고 몇 개를 구매했고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로 얼마를 결제했고 이런 것들이 그 캐시 앞에 있는 컴퓨터 단말기에 계속 저장이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매장을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1993년에 그 데이터, 우리가 캐시 앞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데서 발생하는 데이터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소위 장바구니 분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장바구니 분석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으로부터 한 25, 6년 전에 만들어진 사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맥주와 기저귀 이야기인데요. 맥주와 기저귀가 어떤 연관이 있다라고 보이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걸 물어보면 참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기저귀 흡수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소변 색깔과 같은 이 맥주를 이렇게 따라본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맥주와 기저귀 간에 어떠한 관계가 만들어졌는지를 우리 사례를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트에서 이제 월마트를 생각하셔도 좋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생각하셔도 좋아요. 이 데이터, 사람들이 구매했었던 데이터에 관심 있었던 그 마트의 데이터 관리자들이요. 한 1000명, 구매한 1000명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더니, 전체 1000명 중에 맥주만 구매한 사람은 280명 정도 되고요. 1000명 중에 한 280명 정도가 맥주만 구매했다.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기저귀만 구매한 사람들은 50명이 된 거예요. 1000명 중에 50명이니까 5% 정도밖에 안 됐죠. 그런데, 참 재밌는 어떤 분석 결과, 장바구니 분석에서 연관성 분석이라는 분석을 해봤더니, 맥주와 기저귀를 동시에 구매한 사람이 30명이 되는 거죠. 자, 이 얘기 뭐냐면 기저귀만 구매한 사람 50명 중에 맥주와 기저귀를 동시에 구매한 사람이 30명. 비율로 보면 맥주만 구매한 사람들 중에 기저귀를 구매한 사람들이 비율로 보면 굉장히 작지요. 30명이니까 280명 중에 30명이니까 굉장히 작은 비율인데요. 기저귀를 구매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맥주와 기저귀를 동시에 구매한 사람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지? 라는 것들을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한번 데이터를 다뤄보기 시작한 거죠. 자, 거기서 판매 시점에서 만들어졌었던 데이터를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분석을 해서 만들어진 정보가 어떤 정보가 만들어졌냐면 맥주와 기저귀를 동시에 구매한 사람들이 연령으로 보면 20, 30대 남성들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로 맥주와 기저귀를 동시에 구매했었던 그 시간대로 보면 저녁 6시에서 8시. 그리고 조건으로 보면 아이가 있다라는, 왜냐면 신용카드 정보라든지 고객 관련된 정보들에 이런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상황은 맥주와 기저귀를 같이 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이게 맥주와 기저귀를 같이 구매한 고객들에 대한 정보, 고객에 대한 프로필이라는 것들을 밝혀냈어요. 자, 이제 마트의 관리자들은 그걸 한번 확인해 보기 시작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그런 프로필을 가진 사람들이 맥주와 기저귀를 같이 구매했을까? 라는 것들을 가지고 분석하기 시작해요. 그러고 상황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죠. 자, 20, 30대 남성, 이 집에 아이를 둔 남성이라고 분석을 했어요.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저귀는요, 아이들이 이제 막 걸음마, 이제 막 누워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기저귀를 하잖아요. 그런 남성들은, 그런 아이를 두고 있는 남성들은 결혼한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기저귀를 사러
부인들, 그 아이 엄마들이 기저귀를 사러 갈 수 없죠. 왜냐면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마트에 가기가 좀 힘든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기저귀가 떨어졌을 때 어떤 요구를 하겠어요?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하겠죠. 남편에게 여보, 집에 기저귀가 떨어졌는데 퇴근하고 올 때 기저귀 좀 사다 주세요.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전화를 받았지만 이제 막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남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퇴근하고 친구들과 만나서 뭐 한잔 할 수 있고 이제 총각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술을 마시러 갈 수 없고 집에서 분명히 기저귀를 사오라는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마트로 퇴근하고 향하는 거죠. 그게 6시에서 8시 사이. 자, 마트에 갔을 때 어떻게 해요? 기저귀를 딱 구매하면서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는 거죠. 어떤 모습? 총각 때 안 그랬는데, 총각 때 잘 나갔었는데. 이제 그런 어떤 회한 뭐 이런 것들이 밀려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술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서 집에 어린아이가 있는데 집에서 위스키나 럼이나 뭐 이런 독한 술을 마시면 안 돼요. 엄청나게 혼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쉬운 대로 맥주라도 사야지라고 얘기해서 그 아쉬운 마음에, 총각 때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구매하지 않았을까?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 나간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자, 마트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저귀와 맥주는 할인점에서 보면 다른 위치에 존재해 있는 상품이죠. 하나는 생활용품, 하나는 주류. 다른 코너에 있어야 되는데요. 맥주와 기저귀를 동시에 구매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마트 할인점의 전략은요. 맥주와 기저귀를 같은 위치에 놓는 그런 디시전 메이킹,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실제로 맥주와 기저귀의 매출액이 동시에 상승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된 거예요. 자, 이걸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장바구니 분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왜 경영정보 시스템을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하면서 제일 처음 장바구니 분석을 설명을 드리냐면 이 장바구니 분석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을 사실은 경영정보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마트는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포스 기계 있죠. 포인트 오브 세일이라고 얘기해서 기업이 구매 시점, 판매 시점에서 소비자들로부터 발생한 판매에 대한 정보 자료들, 이 데이터들을 생성하게 되죠. 그 생성된 데이터는 우리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데이터는 자료라고 우리나라 말로 할 거고요. 사실은 그건 팩트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 자, 정의를 한번 해보면 특정한 일에 사용될지도 모르는 사실, 그리고 이미지, 어떤 소리 등을 말하고요. 그건 이 데이터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원재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원재료를 우리는 자료, 데이터라고 한다. 자, 그러면 할인점에서는, 그 마트에서는 고객들이 구매를 통해서 만들어낸 수없이 많은 자료들을 쭉 다 모아놓은 자료들을 가지고 장바구니 분석이라는 것들을 시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매 품목들 간의 어떤 연관성이라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찾아낸 게 뭐예요? 연령, 성별, 이런 것들에 대한 연관성에 대한 정보들. 맥주와 기저귀가 판매량에 대한 연관성이 높다. 그걸 구매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정보를 만들어낸 거죠. 자, 그 정보는 우리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건 요약된 자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서머라이즈된 데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정보는요. 의사결정에 유용하도록 구성하고 추출하고 요약된 데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데이터를 어떻게 한 거? 요약한 것. 뭐 하기 위해서?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요약된 것.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What is system? 제가 먼저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설명드리려고 해요. 시스템은요. 경영정보 시스템이라는 분야에서 시스템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 한번 정의 내려보실 건데요. 시스템은 이런 것들을 우리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일 앞에 있는 거 뭐예요? 실루엣이지만 개지요. 여기는요? 사람. 여기는 자동차. 여기는 기업도 되고 학교도 되고 다 돼요. 병원도 되고 다 될 거예요. 여기는 어떤 나무, 식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공통점이 있나요? 어떤 공통점이 있어 보여요? 자동차와 나무, 학교, 사람, 개, 어떤 공통점이 있어 보여요? 네. 공통점은 바로 뭔가가 투입이 돼서 변환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형태의 뭔가가 만들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가운데는 외부 환경과의 어떤 상호작용이라는 것들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뭐가 투입되고 어떻게 변환돼서 뭐가 산출되는지를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멍멍이는요. 멍멍이는
우리가 주는 밥을 먹죠. 먹었어요. 투입됐죠. 투입돼서 몸속에서 변화를 일으켜서 에너지로 산출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은 것들은 그쵸. 뒤로 배출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로 투입, 변환, 산출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죠. 자동차는요. 기름이 들어갈 거고요. 기름이 에너지로 해서 자동차 엔진이 돌아가서 바퀴가 움직여서 자동차를 이동시키죠. 그쵸? 투입, 변환, 산출. 여기는요. 학교라고 한번 볼까요? 학교는 이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학생들이 들어와서 교육이라는 변환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된 인성을 갖추는 학생으로 만들어져서 나가는, 졸업하는 안산대학교의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나무는요. 나무도 햇빛, 물이라는 인풋을 통해서, 투입물을 통해서, 변화를 통해서 나뭇잎 혹은 열매 혹은 이제 나무가 이제 줄기가 자라고 혹은 여기서 이산화탄소나 산소를 이렇게 내뿜는 이런 것들의 산출이 일어나는 거죠. 투입된 것들이 그냥 그대로 나오지 않고요. 투입된 것들이 변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뭔가가 만들어지는 것. 사람은요. 여러분들 사람 시스템이거든요. 사람도 시스템인데 먹고 싸는 거, 이거 생각하시면 개랑 다를 바 없어요. 그거 안 돼요. 뭐예요? 사람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생각해서 새로운 어떤 정보를 만들어낸다. 사람이라는 정보 시스템이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시스템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아까 우리 살펴봤었던 장바구니 분석을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장바구니 분석에서 했었던 것들을 집어넣으면 고객들이 구매를 통해서 만들어낸 포스 데이터를 투입한 거죠. 포스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장바구니 분석이라는 변환 과정을 통해서 맥주와 기저귀의 판매량에 연관이 있다. 그건 20, 30대 젊은 남성들이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에 구매했다라는 하나의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료가 투입돼서 정보가 만들어지는 것.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정보 시스템이다라고 얘기해요. 정보 시스템. 자, 그러면 이 정보 시스템, 이렇게 해서 우리 만들어졌었던 정보 시스템은 어디에다 활용할까요? 어디에? 정보 시스템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경영이 붙어 있죠. 경영.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What is management? 경영이 뭐예요? 경영이?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는 경영이 뭘까요? 여러 가지 정의가 가능할 텐데요. 우리 경영정보 시스템에서 얘기하는 경영이라는 걸 우리 이렇게 한번 정의를 좀 내려보려고 해요. Management is decision making. 의사결정이에요. 경영은 의사결정이라고요. 그런데 어떤 의사결정? uncertainty.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의 의사결정.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의사결정 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정보지요.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불확실한 상황이 점점점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보다 더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료를 집어넣어서 만들어지는 변환 과정, 분석 과정을 통해서 장바구니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졌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들, 구매에 대한 관련성이라는 정보들, 이걸 가지고 마트에서, 할인점에서는 어떤 의사결정을 내렸어요? 기저귀와 맥주를 동시에 판매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둘을 같은 곳에다가 위치해뒀죠. 판매 위치를 바꿔놓은 거죠.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켰나요?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인 매출액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보게 된 거죠.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이 일련의 전체 과정을 경영정보 시스템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자, 그러면 경영정보 시스템은 우리가 경영상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자료를 많이 수집을 해야 될 거고요. 다양한 어떤 분석 과정을 통해서 경영이라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경영정보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